당신 만약 내 식이요법으로 나빠지면 나로 원망할 텐데 내가 지금 상태 알아야 된다.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할 수 없이 CT를 찍었어요. CT 찍었더니 3cm가 그냥 6cm로 밖에 안 자란 거야. 6cm로. 크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3cm가. 2배 자란 거예요. 수술을 안 했는데.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약은 절대 안 먹겠대. 근데 타모xifen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자료가 많으니까. 그게 타모xifen을 아는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쓰게 했고, 한 달 뒤에 식이요법과 타모xifen으로 1cm 정도가 줄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한약 먹겠대. 치료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약하고 텍소를, 태음인한테 잘 맞는 텍소를 써보자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한사코 항암은 안 하겠다. 왜? 어머니가 대장암이었는데 수술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복막전이가 됐던 것 같아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잘 안 쓰시지만 예전에는 복막에 시딩 됐을 때 약물을 복막에다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겐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하고 소화인 항생제하고 그 항암제를 씁니다. 시스프라틴 같은. 소음인한테 잘 맞죠. 근데 어머니가 수술하고 복부에다 항암을 뿌렸는데 바로 일주일 안에 급사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걸 보았기 때문에 양방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특히 태음이는 경험을 믿기 때문에, 와, 의사 선생님이 각서 쓰고 수술하고 항암하면 괜찮다 그랬는데, 거꾸로 금방 돌아가시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다니는 동안 자기 후배들이 항암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을 해서 죽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생각해서 병원을 근처도 안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잘하니까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타목시펜을 시작하고 줄어드니까 제가 권유했지만 항암은 안 하겠대. 그래서 내가 삼성의료원에 계신 박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RT를 수술 안 하고 시켰어요. 그 RT를 하고 나니까 아주 많이 죽었어. 6월 달에. 그 이제 줄으니까 그때는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딱 텍솔 6차만 하자. 그 텍솔 6차를 하고 자녀 종양들이 자잘한 부스러기가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 뒤로 꾸준히 한약과 타목시펜을 먹으면서 2013년까지 치료해서 2013년도에 완치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끝을 내고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신 분이에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사상의학에서 A씨를 고르지 않고 태음인한테 처음부터 텍솔과 방사선, 타목시펜 그리고 우리 한약으로 수술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한 예를 보여준 겁니다. 완치도 가능하다. 여자 입장에서 유방을 자른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미용을 따지는 분들이라면. 또 수술했을 때 수술로 완벽히 암이 제거가 된다면 모르지만 암의 그 샤샤란 씨앗들이 씨 뿌려져서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분 자료를 보면은 처음 이제 저한테 와서 근처 방사선과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2월 15일에. 지금 여기가 조양 부위죠. 이게 조금 음영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음영이 좀 그려지는데 이 부분이 종양이죠. 오른쪽. 네. 여기서도 경계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양인데 대략 5.8cm 정도 제일 랭스가 종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타목시펜하고 타목시펜만 먹고 한 달 사이에 종양이 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촬영을 하고 타목시펜하고 한 방에 식이요법을 했죠. 종양이 줄어드니까 환자가 굉장히 고무돼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게 처음에 2월 15일에 CT 소견입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채식하고 운동하면서 도망다닌 사람은 얼마예요? 5.1, 3.5, 5.6. 5.1, 3.5, 5.6의 크기에 길이로 말하면 2배가 자란 거죠. 그리고 멀티플 베리어블 여러 가지의 7에서 13mm의 림프노드, 그죠? 애과 오른쪽 엑실라리 레전,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7에서 13mm의 여러 개의 림프노드도 갖고 있었습니다. 애과 림프 7에서 13mm 림프노드, 그 다음에 5.6 대략 5.6cm의 원발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치료를 하면서 대략 6cm에 못 미치는 우측 유방 종괴와 다수의 우측 겨드랑이 림프절 발견돼.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이때는 본격적으로 치료는 안 했던 거죠. 이때는 그래도 다소 아까에 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이 크기를 보면은 제가 이거 비교는 안 했는데 처음 크기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 보여요. 그래서 삼성의료원본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켰어요. 제가 쓰는 한약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7월 4일에 이게 뭐 여러 가지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자잘하게 부스러기들이. 그리고 그거를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CT로 제가 이거 소견서를 안 넣어놨네요. 옛날 자료라. 그래서 이때부터 환자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줄어들으니까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텍솔 6차만 하자. 그래서 텍솔 6차를 하고 난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2009년 1월 우리 집 2월에 오셔서 1년 만이죠. 거의 5mm, 2mm, 1.7cm가 남아있어요. 마치 임프루브드 스테이트 9월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후로는 더 이상 항암제를 안 쓰고 타목시펜하고 한약만 썼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제가 5년 정도 세월을 치료를 하고 나서 완치가 돼서 제가 그 뒤 자료는 여기는 안 넣었는데 2013년도에 치료 종결하고 타목시펜은 그 뒤로 아는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드시게 했는데 어쨌든 그 뒤로도 몇 번 오셨지만은 이분이 타목시펜을 꼭 지금까지 드시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 생존해 계시고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학의 이점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항암을 안 쓰고 딱 체질에 맞는 항암을 쓰면 암이 커도 확연히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기대감, 물론 100%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환자가 그만큼 열심히 자기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죠. 환자가 음식도 안 지키고 생활에 바쁘고 쫓기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환경에서 꼭 약만 먹는다고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산소 부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몸에 산소를 집어넣느냐고. 나머지 약물들은 자 뭐냐, 우리 몸이 달리기를 하면 겨울에도 뜨거워져서 물을 마시고 옷도 벗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마신 물이 소변으로 안 나가고 혈액으로 가서 혈액량이 늘어나서 암이 없어집니다. 근데 암 환자는 몸의 운 자체가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 벌거벗고 달리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달려도 추워. 근데 여기다가 식이요법을 시키면은 러닝을 입히는 거예요. 러닝 샷스 하나 입히는 꼴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한약을 먹으면은 러닝 샷스에다 세타 정도를 입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항암제를 맞으면 러닝 샷스에 세타에 우리가 외투까지 입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벌거벗고 맨몸으로 운동만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맨몸으로 운동해갖고는 겨울에 찬바람이 몸을 덮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에서 뜨거운 열보다는 바깥 추위가 심해서 다 탈수가 돼버려. 소변으로 나가요. 하지만 한약이나 식이요법이나 양약의 도움을 받으면은 외투를 입고 뜨니까 몸이 뜨거워져서 물이 흡수가 되고 물의 흡수는 결국 그죠? 지금 암의 원리입니다. 제가 암의 그 캔서 트리트먼트를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은 그거를 듣고 나면 더 좋지만 암은 산소 부족으로 오는 거고 산소 부족으로 하이폭시아 이거 노벨상 받은 거예요. 하이폭시아가 신생혈관을 만든다. VEGF 그로스 팩터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암을 유발하는 암을 자라게 하는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표적 치료제의 시작이죠. 이거의 원인을 따져보니까 하이폭시아, 산소 부족이 있더라 해서 2000몇 년도인가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결국 많으려면 몸 안에 순환하는 혈장량, 그죠? 혈액 볼륨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몸이 추우면 혈액 볼륨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거벗고 달리기 해봐야 물 마셔도 다 소변으로 나가지만 식이요법으로 런닝구 있고 한약으로 세타 있고 양약으로 외투를 입고 달려야 몸이 뜨거워져서 혈액량이 늘어나서 산소 공급이 되니까 암세포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룰 환자는 아까 말한 아산 안세현 선생이 표준 프로토콜에서 치료를 했지만 너무 무시무시하게 재발한 소음인 것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존 프로토콜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